안녕하세요. 연비운전, 알면 알수록 합리적인 운전자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메이커에서 차를 잘 만들어냅니다. 그 자동차를 생산한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연비를 1%라도 올리고 싶어서 노력을 했을 것이고, 또 원하는 만큼 출력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했을 것이고, 그 모든 기술이 현재 자동차 메이커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을 투입을 했을 것입니다. 내구성 테스트까지 해서 출고를 합니다. 그러면 자, 차는 만들어져 있어요. 자기가 그 차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차를 고친다, 차를 변화를 준다 접근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급가속, 급철발, 급자동, 정속주행, 과속하지 마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자, 결과론 쪽으로 봅시다.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핸들은 똑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핸들 조작의 연비 변화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이 가는 길 그대로 갈 거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뭡니까? 손하고 발이죠. 그러면 손하고 발을 잘 써야 된다예요. 그럼 지식이 있어야 잘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쓰는 것을 배웁니다. 또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거,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손과 발을 튜닝하기 위해서 배우시라는 거예요. 동료 운전자들 중에는 자기보다 연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자기보다 연비가 낮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조금 더 가지고 있다. 손과 발 튜닝, 운전자 튜닝이 조금 더 되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모르면 평생 가져가는 것이고 알아도 평생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되면 자기가 앞으로 운전해야 될 기간, 5년이냐 10년이냐 15년이냐 20년이냐 따라서 혜택은 길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승용차 운전, 상용차 운전, 화물차 운전, 뭐 버스도 있고 화물차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용차 중에는. 그런데 화물차 운전이 최고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짐이 아니라는 거, 또 중량이 있고 공차가 있고 헤드만 타고 다닐 때도 있기 때문에 모든 조건에서 운전을 다 배우고 가장 섬세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화물차 운전입니다. 적재량이 있기 때문에, 또 동일한 코스를 타시는 분들 있지만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코스가 시시각각으로 바뀐다는 거, 고정 물량 타고 다니시는 분, 지입차들은 다르겠죠. 하지만 노선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 노선 하나를 처음에는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도로를 눈으로 봤을 때, 아, 저기는 어떻게 타야 된다 인식이 되고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처음에 운전하시는 분, 천천히 가면 기름 아낀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천천히 다닙니다. 그런데 기름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천천히 간다고 기름 아껴진다? 아는 사람은 천천히 가면 더 아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천천히 가면 기름을 더 먹어버립니다. 자, 이것이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자, 어찌됐든 각설하고 연비 운전을 하면 첫 번째 연비가 향상됩니다. 연비가 향상된다는 것은 동일한 주행거리를 운행할 때 연료를 적게 쓰는 것입니다. 연료를 적게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연 발생량이 줄어듭니다. 매연 발생량이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DPF에 매연이 쌓이는 것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매연이 적게 나오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요소수를 적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연료를 적게 쓴다. 동일한 운행거리를 운행할 때 연료를 적게 쓴다면 어떻게 되느냐? 엔진, 실린더, 라이너, 피스톤 이런 부분에 열 축적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사턱 그 부분이 완만하게 형성되고 많이 소모가 되지 않은 거죠. 마모가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 길이 제대로 됩니다. 제대로 들고 피스톤 행정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음도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출력이 올라갑니다. 압축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면이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일의 새까맣게 변하는 이 시간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연료를 적게 쓰면 열이 발생량이 작지 않습니까? 열 발생량이 작으면 오일이 열화로 인해서 수명이 저하되는 거, 이거 시간을 끌 수가 있죠. 그럼 오일 수명 당연히 연장됩니다. 자, 그러면 오일 수명 연장되면 기존에 쓰던 오일 교환 주기보다 더 긴 기간에 교체할 수가 있겠죠. 그럼 오일 값도 버는 거예요. 자, DPF도 벌고 오일 값도 벌고 기름 값도 벌고, 또 연비 운전을 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하 변동이 없는 운전을 해야 기본입니다. 연비 운전은. 그럼 부하 변동이 적으면 어떻겠습니까? 일정한 회전수, 일정한 힘으로 타이어를 굴리기 때문에 힘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타이어에. 운전을 못하면, 부하 변동이 많은 운전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타이어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러면 연비 운전을 하면 타이어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타이어 값도 또 조금 일부분 굳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엔진 길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의 소음 발생량이 작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럼 승차감이 좋다는 거. 그리고 엔진이 연소가 잘 된다면 엔진 찐빠가 없겠죠. 그러면 진동이 적겠죠. 그럼 진동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용하다는 거예요. 또 미션이 어떻게 나가떨어지냐면 변속 충격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부하 변동을 주면 부하 변동이 크면 클수록 미션이 잘 나갑니다. 또 기아 변속이 되는 타이밍에 부하 변동이 심하다 하면 미션이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 현상 오토메이션에서 많이 발생하죠. 쭉 달리다가 기아가 빠지는 후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기아가 체결되는 그 타이밍에 연료 분사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연료 분사가 있는 타임 회전수로 바뀌기 때문에 턱 치게 되죠. 그래서 후리 정확한 도로 아니면 남용하시면 손해입니다. 그럼 어떤 차들 발만 떼면 후리 들어가죠. 0.5초간 연료 차단 들어갔다가 나머지 후리발로 들어가는데 그거요. 그때 부하 변동을 어떻게 시키느냐, 거기에 따라서 미션 수명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비 운전을 한다. 부하 변동 적어야 됩니다. 그럼 이 부분 많이 건져냈죠. 미션 한번 고장나면 얼마입니까? 수천만 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션 수명도 연장할 수 있다. 또, 자, 연비 운전을 하면 연비의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연료절감기 사기 당할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연비가 최고로 올리는데 연료절감기 달아서 자기 연비보다 더 이상 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연비를 예를 들어서 25톤 차 가지고 4km를 탄다 이거예요. 연비 양방짐에 27톤 싣고 4km를 탄다. 그런데 연료절감기 운전 못하는 사람이 백날 달아봐요. 그렇다고 4km 타지나, 그렇다고 4.2km 타지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연비 운전을 해서 최고 연비를 올리는데 남이 자기보다 뭘 달아서 올라가 더 잘 탄다, 연비가 더 높다 하면 쏠깃하겠죠. 그렇지만 순정으로 길을 들여서 최고 연비를 찾아낸 사람, 그 사람보다 연료절감기 달아서 연비를 더 올리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연료절감기에 사기당할 일이 없다예요. 자, 그러면 또 안전운전 들어가죠. 안전운전요, 연비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앞차 간의 거리 확보는 기본입니다. 또 앞에 있는 교통 상황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교통 흐름, 내 앞차까지 봐야 되고 내 뒷차의 운전 습관도 봐야 됩니다. 그럼 감각으로 잡는 거죠. 그런 거는 조금 숙달되고 나면 앞차가 이래 있으니까 그 차가, 저 차는 어떤 속도로 갈 것이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다, 오르막길을 나는 어떻게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작전도 다 짜진다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전운전은 기본으로 되고 방어운전은 필수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연비운전을 하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사고 한 방 나면 어떻습니까? 화물차 하시면서 사고 한 방 나면 캐피탈 계속 돈 줘야 되는데 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 지옥입니다.
그런 경험 줄일 수 있다. 확률도 줄일 수 있다요. 자, 엔진이요. 연료를 많이 쓰는 운전을 한다. 그러면 열 축적 현상이 많이 생기고 엔진이 열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각종 부품들이 고장 잘 납니다. 수명이 짧아진다는 거예요. 연료뿐만이 아니고 엔진에 일정 기간 동안 견뎌야 되는 부품들이 그 기간까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연료를 많이 쓰는 운전을 하면. 그럼 연료를 적게 쓰는 운전을 하면 일반인보다 수명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정비 비용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소모품 한번 봅시다. 소모품은 타이어나 엔진 오일이나 이것도 소모품이라 볼 수 있는데 다른 부품들, 그런 부품들도 또 오래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은 운전자가 얼마나 튜닝이 되느냐,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운전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달아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연료 절감 된다 이런 생각 버리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도박은 안 하는 게 좋아. 자기 노력 없이, 자기 지식 없이 무조건 기름 절약된다, 연료 절감이 단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연비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관리하시냐 하면 보통 화물차주분들 에어커린을 교체하죠. 에어커린을 교체할 때 그냥 오일 갈 때 한번 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 흡기구의 에어클리너, 이 에어클리너도 일주일 단위로요, 주기적으로 빼서 에어건으로 쏴서 털고 에어건으로 쏴서 그 숨통을 안 막히게끔 그렇게 관리하시면 에어클리너로 인해서 흡기에 우리가 그냥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거하고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두꺼운 마스크 방독면 같은 거 쓰면 숨이 컥컥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숨구멍을 뚫고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 기한 주기 때 한 번씩 하는 것보다 휴게소에서 쉬실 때, 안 그러면 운행 마치고 쉬실 때 그거 좀 분해해가지고 열어가지고 탁탁 틀고 에어건으로 쏴서 바람 불어서 청소 좀 해가지고 다시 꼽아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몸에 좋고 건강에 좋습니다. 차에도 좋고요. 차도 숨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흡기 쪽으로 바람이 잘 들어가게끔 하시려 그러면 에어클리너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만 다니면 좀 늦게 떨어지는데 고속도로 말고 비포장도로 국도 이래 다니면 빨리 떨어집니다. 숨이 빨리 막혀요, 숨구멍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털어준다.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또 오일도 수시로 정량이 되게끔 부족하면 채워주고, 오일 먹는 차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차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관리 잘하면, 알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알고 관리를 잘하면 연료비 당연히 절감되고 매연 저감을 해서 DPF 수명을 연장시키고 청소비도 아낄 수가 있고 출력 증가되면 마력이 증가되니까 차가 잘 나가고 또 운행할 때 피로도가 줄어듭니다. 또 엔진의 열이 발생량이 작기 때문에 오일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운전을 잘하면 타이어 수명까지 늘어납니다. 남들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엔진 소음도 줄어들고 엔진의 진동도 줄어듭니다. 오토미션의 수명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남들보다 수명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연료 절감기에 대해서 절대 사기당할 일이 없다. 그러면 연료 절감기 요새 몇백만 하지 않습니까? 그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할 이유가 없다.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연비 운전을 해서 최고 연비를 만들었는데 동료 운전자가 연료 절감기 노력 없이 연료 절감기 턱 달았는데 자기가 노력한 연비보다 더 높다. 그러면 고민하시면 돼. 아니잖아요. 대체적으로 아니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버리시면 됩니다. 속을 이유가 없다는 거. 그리고 연비 운전은 방어 운전이고 안전 운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데 필수, 연비보다 더 중요한 거 안전 운전,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화물차가 재산이고 또 사고 한번 나면 가정까지 흔들리는 게 화물차입니다. 그래서 보험도 드시고 하시는데
가능하시면 안전운전은 기본입니다. 실제로 적재량을 27톤 싣고 다닌다 하면서 속도 마음대로 90km, 100km 밟고 다니다가 한 방에 나가버립니다. 자기가 승용차를 밀어버렸다, 자기는 안 다친다 하더라도 승용차 완전히 아작나버립니다. 그 승객들 완전히 저사상 가버리죠. 그래서 안전운전 필수입니다. 연비운전을 하게 되면 방어운전은 기본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확률을 줄여보자. 또 엔진에 열을 받게끔 타면 정비 비용이 늘어나니까 정비 비용을 줄여보자. 또 기타 소모품 비용도 줄여보자. 자, 운전자 튜닝 지식을 바꾸고 운전자가 튜닝되면 이렇게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이 많은 것을 찾지를 못하고 있죠. 찾지 못하는 것은 지식 부족입니다. 그 지식을 배워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실 때 이런 장점들, 지금 나이라는 것만 해도 12가지입니다. 이 많은 장점들 한번 배우시고 익혀놓으면 평생 자기 것이 됩니다. 평생 자기 것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한 달에 600만원 쓰는데 10%면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이면 10% 아끼면 60만원이고 20% 아끼면 120만원입니다. 이 기술을 한번 배워놓으면 평생을 가져가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운전 잘하는데 자기가 이 운전을 못해. 똑같은 새 차를 뽑았어. 똑같은 탕수를 띄고 똑같은 코스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연비가 3점 못한다. 자기는 2.7밖에 못한다.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해. 쪽팔리잖아. 그죠? 연비 이야기하면 깨갱해야지. 바보 취급 당하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연비 이야기하면 나 연비 얼마 타? 그럼 목에 힘이라도 주지. 자, 이래저래 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시는 게 답이다. 자기가 배워서 자기 스스로 운전자가 튜닝되는 게 최상의 지름길이다. 최고의 합리적인 방법이다.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이익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마시고 운전자가 튜닝되어야 된다. 차도 순정 상태에서 길들이기가 돼야 된다. 이것이 제가 추천하는 답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